분명히 중3 때도 2차 방정식을 배웠고 고1 때도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중3 때 배우는 2차 방정식과 고1 때 배우는 거는 무슨 차이? 이거죠. 중3 때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법만 배워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을 푸시오.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수분해로 푼다.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그걸로 근해 공식을 쓴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고등학교용으로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 일명 판별식. 또 하나는 이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보다시피 2차 방정식 기본 내용에 중3 때 배웠던 기본 내용에 읽으면 뎁이 되겠네. 그치? 뎁. 판별식과 두근 알파 베타를 배웁니다. 판별식은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죠. 그쵸?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계수가 어떻다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A는 특히나 0이 아니어야겠죠. 최고차원 계수니까. 그러면서 A, B, C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실수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붙어야만 판별식의 의미가 생겨요. 계수가 실수일 때만 씁니다. 그럴 때 이 판별식이라는 값이 뭐였냐면은 그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죠. B제곱 빼기 4A식과. 짝수 판별식도 배웠죠? 짝수 판별식을 해가지고 4분의 D라는 걸 배웠어요. 이때는 요 가운데 있는 요 1차항이 2B'처럼 짝수 모양일 때 쓰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B'을 제곱한 것 빼기 A식과. 요걸 이제 보통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요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각각 근해 상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근이라는 개념이죠. 근이 한 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라임을 살린 거예요. 두 실근. 두근이라는 말에 라임을 살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헉은 나온다라고 해서 라임을 살렸죠. 두근. 네. 이런 식의 이제 근해 상태를 직접 다 계산하지 않고 근해 공식의 그 근호 안에 있는 그 값만 보고도 부호만 보고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개념을 그 완전 제곱식의 판단 기준으로 쓰기도 해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입니까? 라는 거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으로 판별식 D는 0을 쓰기도 합니다.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인가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기억나요? 뭐 이거 전에 했었죠.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16이 완전 제곱식입니까? 여기 들어갈게요. 누구야? 얼마야? 풀마 8. 네,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그걸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의 제곱에서 빼기 4 곱하기 AC 16이 0 나온다를 풀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네모의 제곱이 64라는 뜻이니까 네모에 해당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판별로도 많이 쓰여요. 이 판별식 D는 0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한번 선행을 살짝 해봐서 알겠지만 2차 함수 쪽 들어가서도 또 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거기까지 안 배웠겠지만 절대부등식 할 때도 쓰입니다. 판별식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사실. 그리고 2차 방정식 요거 배우면서부터 아마 1학기는 거의 판별식이 좌우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이 판별식은.
요거 하나가 좀 더 심화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뭐 이런 거 할 때도 썼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그치? 특강으로 다시 한번 짧게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뭐 다시 물어보시던가.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가정하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야. 고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상상해서 요걸 전개한 모양을 비교함으로써 첫 번째, 두 근의 합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두 근의 곱공식 a분의 c를 우리가 유도했었어요.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알파 베타,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라고 할 때요. 이 알파 베타는 특별한 뭐 조건이 없어요. 뭐 정수근이다, 실수근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복소수근에서도 이 두 개의 공식은 성립을 해요. 복소수근, 그러니까 i가 포함되어 있는 근에서도 이 두 공식은 성립을 합니다. 꽤 중요한데 혹시 요 공식을 본 적이 있나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공식 배웠습니까? 여기 없나요? 여기 교재에 없죠? 요거 가끔 요거 이제 관련된 거 나오기도 하는데, 요때는 알파 베타가 실근에 한해서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3번은 원리는 이런 거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거 이해 가죠? 그렇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방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고, 제곱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의 곱이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해 가요? 그러면 얘는 a제곱분의 b제곱이고 얘는 a분의 4c를 빼는 거네. 분수식이라서 통분한다고 치면은 뒤에 식에다가 a를 하나씩 더 곱해서 a제곱으로 통분하면요, 준 모양이 보다시피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라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분자가.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판별식 모양 아닌가? 따라서 이게 d고요. 분모는 a제곱이거든.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값입니다. 참고로 절대값. 양수만 쓰는 거죠. 따라서 얘에다 루트 씌운 거거든요. 분모는 절대값 a, 양수 음수 바뀔 수 있으니까. 분자는 루트 d예요. d는 양수겠죠. 내가 실근이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공식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약간 편리한 것도 있는데 뭐 굳이 안 외워도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요 두 개는 외워야 되는데 외우셨나요? 외운 거 맞아? 외웠나요? 그러면은 이 단원은 되게 쉽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문제 풀면서 뭐 하나씩 설명하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이 파트는 뭐다?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뎁을 추가시키는 거다. 판별식과 알파 베타.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자. 나머지 친구들은 뭐 알아서 잘 숙제해오겠지? 분명히 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강은 없기 때문에 녹화 강의를 잘 보고 오라고. 약속대로 나는 녹화를 찍어줄 테니까 잘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 분석 기출문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유형은 실제 이 2차 방정식을 푸시오예요. 보다시피. 푸는 거라서 뭐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근해 공식 써보고 하면 됩니다. 근해 공식 쓰다 보면은 뭐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복소수 근도 나올 텐데요. 뭐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고, 나는 그러면 49쪽에 있는 179번을 풀지 뭐. 이게 뭔데? 루트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합친 게 x제곱이랑 같다라는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고불무구하는 문제. 단순한 2차 방정식 모양이 아니라 이 2차 방정식 내부에는 뭐 절대값 기호도 있고 뭐 루트나 제곱, 루트 안에 제곱 모양도 있고 하는 건데요.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자, 제곱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근호 안에 있죠? 가출했던 자식이 뭐 했다고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뭐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거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가둬놓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누구를? x 빼기 1을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저 근호는 절대값 x 빼기 1이랑 같은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일단 이거 고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이 방정식은 사실상 이 방정식입니다. 절대값은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거 푸는 것도 배웠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거. 한 식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거 푸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오, 배우지 않았을까? 나는 모르지. 나는 수업을 안 했잖아, 너희들. 그래서 모르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고 했었냐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 x죠. 그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모양이 바꿔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양수일 때는 그냥,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 했었습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양수냐, 음수냐. 지금은 절대값 안에 두 명이 살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x 빼기 1이, 한쪽에는 x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절대값을 고치려면은 x 빼기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뒤에 있는 절대값을 고치려면은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할 거예요. 이해 가요? 각각의 절대값을 없애려면은 각각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지 작을지,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클지 작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직순의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절대값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x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절대값은 x 0을 기준으로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따라서 x는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어때? 첫 번째, x가 1보다 크면 1보다 오른쪽에 있고 0보다도 오른쪽에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1보다는 왼쪽에 있지만 0보다는 오른쪽에 있잖아 이런 거. 세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은 1보다도 왼쪽에 있고 0보다도 왼쪽에 있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내가 말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뭐 따로 뭐 배우긴 하겠지만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0 되는 값 1, 두 번째가 0 되는 값 0. 그 1과 0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왜냐면 절대값이 그 풀이법이 달라지잖아, 보다시피.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지금 배우면 되는 거고, 배웠으면 맞다, 저렇게 하는 거였지, 또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다시 돌려보세요. 아침이라 졸려? 정신이 멍하네?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경우, 즉 1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겠죠? 두 번째에 있는 절대값 얘도 양수겠죠? 둘 다 양수잖아요. 그렇죠? 절대값 안에 양수, 파지티브한 애가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쓰세요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면 돼요. x 빼기 1, x 그대로 쓰면 돼요. 절대값 x 빼기 1은 그냥 x 빼기 1로, 절대값 x도 그냥 x로. 우변에 x제곱이 있죠. 는 x제곱.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언제에 한해서 1보다 큰 거에 한해서만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항하면 x제곱에 플러스 2x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1 이항하면 플러스 1 되겠죠. 는 0. 요거는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x는 얼마 하면 1. 그리고 이 근은 실제로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이렇게 고쳐서 풀려면
이렇게 고쳐서 풀면 일단 이걸 기본 조건으로 하고선 풀었던 거기 때문에 정답 역시 이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1은 실제로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요 얘기 하자면 좀 길어질 텐데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봐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절대값에 관련된 걸 자세히 배우는 단원이 따로 없어. 지금 하는 거 아니면 1차 방정식 할 때 정도라서 따로 없어가지고 뭐 처음 볼 수도 있겠지 뭐.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은 경우. x가 1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1은 음수가 되겠죠.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뺄 거니까요.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x는 양수죠. x가 0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절대값은 음수가 나오고 한쪽 절대값 안에는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이 안에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꾼다고 했어요. 절대값을 푸는 기술. 이 절대값 기호를 풀려면 이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건데 x가 1보다 작으므로 이건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이거는 x 빼기 아니라 마이너스의 x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이해 가요? 두 번째는 x인데 이건 양수니까 절대값 안에 갇혀있는 x가 그냥 나오죠. 그대로. 플러스 x 이렇게. 우변은 x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x는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면요. 이 절대값 포함된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쓰더라도 여기서 나온 정답 중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이렇게 고친 이유는 x는 분명히 이 안에 있어! 범위는 이 안에 있어! 하듯이 x는 이 안에 있어!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따라 나온 정답 역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게 좀, 그래, 좀 처음 보는 패턴이긴 할 거야. 중학교 때는 없는 패턴이거든, 이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패턴이라서. 따라서 정리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네요. 그쵸? 플러스 x는 x제곱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소거하고 나면은 x제곱은 1이니까 x는 뿔마 1이 나오는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둘 다 이 범위에는 없죠. 그렇죠?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0보다 작은 수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죠. x가 0보다 작은 수에서 만족하는 x를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x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서 1을 빼는 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죠. 절대값 안에 둘 다 음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음수가 들어갈 때 뭐 한다고요? 부호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x 빼기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돼요. 우변 x 제곱이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음수에서 찾아보자 라고 할 때는 요걸로 대신해서 풀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뭡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x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전기에서 정리하면 한쪽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이 돼서요. 앞에 거랑 다르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근행공식 써야죠. 니들 혹시 짝수공식도 배웠니? 그럼 쓸 수 있겠지. 짝수공식 쓰면은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2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범위는 음수 안에 있어 라고 하고선 저식을 이렇게 고쳐놓고 쓴 건데 나온 근 중에 음수근만 답이 돼요. 이게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이니까 양수겠죠. 루트가 더 크니까 1보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정답은 마이너스 쪽만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왜냐면 범위는 이 안에 있어 라고 한 거니까요.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요. 보다시피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1과 마이너스 빼기 루트 2.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 곱하는 것이 되겠죠. 뭐 저거는 1이니까 빼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가셔요? 이 절대값 두 개짜리에 관련된 건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내가 할 얘기도 많고 응용도 많고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자세한 거는 본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많이 질문도 하세요. 그 쌤한테. 그러니까 녹화 중에는 실명 고로는 최대한
안 할 겁니다. 실명고로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에서는 위에 있는 문제들이야 뭐 중3 그 응용 문제에서 많이 봤던 거고 아마 182번 역시 중3 응용 중에서 많이 봤던 거일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이런 거 약하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활용 문제. 주유소에서 1리터당 A1짜리 기름을 하루에 B리터 판매한대요. 원래는 1리터 이렇게 쓸까봐 원래는 A1 해요. 리터당. 이거를 B리터 판대요. 가격은 A1, B리터를 판다? 그럼 판매액은 두 개를 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하루 판매액 이렇게 AB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래 하루 매상. 매상이 다 그 이익은 아니죠. 매상. 하루에 그 전표. 좀 어려운 말인가? 계산기에 찍히는 우리 오늘 얼마 팔았어? 라고 하는 건 이제 AB1 판 거죠. 이건 이해 가죠? 근데 기름값을 X% 내린대요. 얘를 X% 인하 내리면 그럼 여기가 싼 기름집이다. 응?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제일 싼 곳이야 하고 소문나면 많이 몰리겠죠. 그쵸? 판매량이요. EX%만큼은 증가한대요. 와, 판매량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변동이 좀 생기겠지? 그 변동된 게 원래 하루 판매액보다 8%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X가 얼마겠는지 구하시오예요. 그리고 X의 범위를 0부터 30까지로 줬습니다. 아마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나 봐요. 아니면은 답이 두 개라서 하나만 쓰게 하려고 했다던가. 자, 그럼 이거 퍼센트로 증가 또는 감소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인하는 감소는 뜻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배웠습니까? 퍼센트 증가, 퍼센트 감소? 기본이 뭐냐면은 원래 기본이라는 게 100%잖아요. 100%. 여기에 증가한다 하면은 퍼센트 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감소한다 하면은 마이너스 프로 하면 되는 거죠. 기본은 항상 100%에서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말하기를 X% 인하했어의 뜻은 원래는 100%짜리인데 X%만큼 빼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가격은 이렇게 변할 거고 반대로 EX% 증가라는 얘기는 원래는 100%짜리인데 EX만큼 증가한 퍼센트라는 뜻이고 이것도 8% 증가했어의 뜻은 원래는 100%짜리인데 8%가 더해지니까 뭐 108%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각각. 그러면 실제 가격은 얼마로 쓰는 거죠? 하면은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A에다가요 100 빼기 X%를 곱하는 건데 퍼센트가 무슨 뜻이지? 우리 백분율? 퍼센트를 지우는 방법은 분모에 100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이게 바로 뭐란 거야? 이게 변경된 가격. 이해 가니? 변경된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은요. B에다가요. 마찬가지 100 더하기 EX%를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건데 퍼센트가 뭐라고? 백분율. 백분의라는 뜻이니까 100분의를 분모에 쓰고 100 더하기 EX 이렇게 갖다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야? 변화된 판매량. 가격이 싸니까 많이 몰렸거든. 그거 두 개를 곱하는 게 새로운 하루 판매량이 되겠죠. 자, 원래 판매량은 얼마였죠? 보다시피 A, B1인데요. 108%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8% 하면 돼요. 108%는 실수로 변경하면 100분의 108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새롭게 바뀐 가격, 바뀐 판매량을 곱하면 바뀐 판매액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등식이. 이거 이해 가나요? 이렇게 등식만 만들고 나면은 사실은 뭐 그냥 단순한 2차 방정식 모양이 됩니다. 그지 않아요? 양변을 A, B씩 약분할 수 있을 거고 샥, 샥, 샥. 양변에 만을 곱해. 만을 곱한다는 얘기는 분모를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만을 곱하면 이쪽 분모는 사라질 거고
이쪽을 만을 곱하면은 100은 남잖아요. 곱하기 100은.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공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방정식은 뭐예요? 100 빼기 x 곱하기 100 더하기 2x는 1800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 전개하면은 2차항부터 쓸게. 마이너스 2x 제곱. 200x 빼기 100x니까 더하기 100x. 요렇게 두 개 전개하면 만이에요. 이쪽은 1800이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800이 되겠다. 그치? 는 0 이렇게 돼요. 이해 가나요?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은 x제곱, 이건 빼기 50x,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플러스 400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10, 40, 마마 되겠다. 그치? 그래서 x 값이 10, 5, 40 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둘 다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숫자네요. 근데 조건에 맞게 0과 30 사이의 수를 찾으라고 하니까 정답이 10만 되겠죠. 이해 가죠? 뭐 지금 하는 거 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고등학교용 2차 방정식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봐라 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 방금 했던 거는 저런 거 많이 연습하지 않았니? 늘 학교 시험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할 때? 그치?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거 두 번째 것도. 오늘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쉽습니다. 쉬운 건 맞습니까? 오늘 왜 나 이렇게 글씨가 커졌지? 왜 커졌지? 글씨가? 이번 주 너희들은 화목토반이니까 목요일까지 나오는구나. 그치? 그러면 토요일, 화요일 두 번씩이겠구나. 그렇게. 좀만 참아요. 나는 수요일까지 일하면 놀러 가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유형. 아까 얘기했던 그 판별식, 근을 판별하는 개념. 여기에서는 저거가 더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는 저 185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185번. x제곱 빼기 2배의 k 더하기 a의 x 더하기 k제곱 빼기 2k 더하기 b는 0 이라고. 와, 문자 작살났죠? x 나오고 k 나오고 a 나오고 b 나오고 문자가 4개나 나오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자,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뭐라고? k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중근을 갖는다입니다. 이렇게 쓰자. 그때의 이제 a 값, b 값을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내가 칠판에 썼듯이 두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죠. k의 항등식. 요거 딱 읽는 순간, 뭐 이거랑 관계없어. 야 이거 얼마여도 상관없어. k가 뭐 5든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관계없어. 이 말은 항등식이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뭐겠어요? 뭐뭐 k 더하기 뭐뭐는 0 하고선 0, 0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죠? 이렇게 생겨야지 k 값이 1이든 2든 3이든 5든 10이든 100이든 관계가 없죠. 또 하나는 중근. 중근은 방금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x계수가 짝수일 때는 4분의 d는 0을 쓰면 되는 개념. 이해 가죠? 중근. 서로 같은 두실근. 그래서 먼저 판별식부터 씁니다. 이 방정식의 4분의 d는 뭐죠? b'의 제곱. 요 2를 제외한 나머지가 b'이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의 k 더하기 a가 b'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k 더하기 a만 쓰겠습니다. 빼기
AC잖아요. A는 2차항계수 1, C는 나머지 상수항 이만큼 전부 다죠. 그래서 K제곱 빼기 2K 더하기 B를 뺀 값이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판별식은 0이다. 이해가죠? 판별식은 0이다. 왜냐고? 중근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K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A제곱과 빼기 K제곱 더하기 2K 빼기 B는 0꼴이 나와서 2차항인 K제곱은 소거가 돼서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쵸? 자, 요 식은 이제 문자가 3개짜리예요. A랑 B랑 K라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나의 등식을 방정식으로 볼 거냐? 항등식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식이 K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라고 보는 개념. 즉 방금 나온 이 등식을 어떻게 고쳐라? 아까 언급했듯이 이렇게 고쳐라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은 0. 이런 등식으로 고치다 이거죠. K가 있는 거는 요 둘이죠. 2AK와 2K. 그렇죠? 그래서 2A 더하기 2의 K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밑줄 치지 않은 것들은 A제곱 빼기 B만 남네요. 그렇죠? 준식을 다시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나와줘야 요게 0 나오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라 중근이지 않느냐라는 논리죠. 따라서 앞에 있는 요거 0, 즉 2A 더하기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뒤에는 얘가 0, 즉 A제곱 빼기 B가 0인데 방금 A 마이너스를 구했으니까 대입하면은 B는 1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제곱 더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죠? 졸리죠? 좀 앞으로 안 찍으래? 여기 아무도 없으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애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는 그 자리만 봐도 반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애들이 뒤에서부터 앉는 패턴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어떤 패턴이죠? 우리 여기 수업하면 알죠? 어떤 패턴이죠? 동서로 갈라지는 패턴이죠. 일종의. 그렇죠?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구조예요. 별로 안 친할 때 보통 동서로 갈라져요. 안 친할 때. 친한 애들이 있으면은 뒤에 붙어 앉습니다. 지들끼리.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앞에서부터 앉아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근데 현재 이 특강반은 어떤 분위기다? 서먹서먹한 분위기. 동서로 갈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는겨? 아마 학교가 다 달라서 별로 안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친해질 기회도 없고. 189번 네 번째 유형, C 곱하기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A 곱하기 1 빼기 X제곱은 0.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면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할 때 이게 대체 무슨 삼각형이게를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무슨 삼각형이게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중근이란 말에도 꽂히잖아요. 그렇죠? 중근. 중근. 판별식 D는 0. 근데 식 자체가 별로 안 이뻐요. 그렇죠? 지멋대로거든요. 2차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부터 해야겠죠. C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입니다. 보다시피 전개하면. 그렇죠? 따라서 C 빼기 A의 X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2차항은. 1차항은 얘밖에 없네요. 보다시피. 그렇죠? 그럼 플러스 2BX. 1차항은 여기서 전개한 플러스 C와 여기서 전개한 플러스 A 두 개가 있죠? 그래서 C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묶었을까? 이렇게. 일단 2차 방정식을 정리해야죠. 이게 되게 습관이거든, 이게.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문제에 나오지 않나요? 2차 방정식이란 말 나오죠?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0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0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C랑 A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놓쳐가지고 틀리는 애들 정말 많던데. 2차 방정식. 그리고 중근이란 말 나왔으니까 판별식 쓸 건데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1차 함계수가 짝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4분의 D를 쓸 겁니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의 제곱 빼기 4AC가 아니죠. 그냥 AC라서 C 빼기 A랑 C 더하기 A랑 곱한 거. 중근은 0이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 B제곱에서 요거 합창공식 때문에 C제곱 빼기 A제곱 되는 거잖아. 그치? 이므로 B제곱 빼기 C제곱 더하기 A제곱은 0이라는 식. 즉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식. 굉장히 낯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쵸? 피타고라스 정의가 나와버려요. 따라서 저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면 C가 빗변이 되겠죠. C가 빗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 정답이 될 겁니다. 되게 천천히 하는데도 내가 워낙 유형별로 한 문제씩밖에 안 풀다 보니까 되게 금방금방 나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많이 풀면은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학생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공부할 기회를 뺏는 거라서. 어떤 친구는 그냥 쿨쿨 잠만 자다가 답만 적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풀어주면 안 돼. 그래서 적게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중요해서 192번. 아, 이 자리가 없네. 아, 글씨 좀 줄일까? 글씨를 좀 작게 쓸까봐 너무 크게 쓰나봐. 평상시 글씨보다 한 1.5배 크지 않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192번은 좀 중요해서 요거는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또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난이도에 비해서 많이 틀리는 거죠.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4는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한 값을 구하래요. 이러면은 의심병이 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맞죠. 이거 배우는데 단 한 번도 아니다라고 배운 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건 달라요. 요건 요거 더하기 2 요거 더하기 B제곱 A제곱이 아니라 A가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루트와 쟤랑 무슨 관계길래 왜 얘는 안 될 수도 있다는겨? 정확히 쓰려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정확히 쓰려면요 A 더하기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확히 쓰려면. 이거 이해 가요? 내가 요렇게 쓴 차이가 뭐죠 대체? 네, 이게 음수면 A, B가 모두 음수일 때는 요게 뭐가 된다고 배웠죠? 마이너스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2가 있으니까 2도 쓸까? 2는 빼자. 밑줄에 2는 안 썼으니까 2는 빼자. 요게 요렇게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음수일 때는. 그래서 내가 요렇게 쓴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루트 A, 루트 B라고 써야 맞지. 아 이거 귀찮은데 한 번에 써야지 하면 틀려요. 틀리기 십상입니다. 그거를 의도하고 내는 문제거든요.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이해했느냐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마이너스 7이죠. 이거 두 근과 계수관계 할 수 있겠어?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죠 하면은 4예요. 그리고 원래 얘도 원래 판별식도 확인하는 겁니다. 판별식은요 7의 제곱에서
4 곱하기 4를 빼는 거. 즉 49에서 16 빼는 거라 양수예요. 계산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니까 일단 실수는 맞아요. 실수인데 여기 보다시피 곱해서 4가 나옵니다. 곱이 4란 얘기는 무슨 뜻이야? 실수 중에 곱이 4란 얘기는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거나 할 거란 얘기예요. 부호가 같은 두 실수. 이해가요? 알파, 베타는 부호가 같다 이거죠. 여기서는. 양수니까. 근데 그걸 덧셈을 한 게 마이너스 7입니다. 음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아, 결론. 알파와 베타는 모두 음수인 거예요. 보다시피. 이해가요? 알파, 베타는 모두 음수인 겁니다. 다시 한번 판별식을 써봤어요. 양수 나왔죠? 실수는 맞죠, 일단. 그렇죠? 허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실수는 맞아요. 곱이 4입니다. 그럼 뿔뿔 곱해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잖아. 곱은. 근데 덧셈한 게 음수라고요. 그럼 음수지 뭘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루트 안에 넣고 지금 제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고의로 이게 보이죠. 요걸 유도하는 거죠, 이제. 따라서 구하려는 값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베타인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쓴 뒤 얘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7이고 알파 베타 곱은 4잖아. 루트 4는 2. 이 2는 4라서 정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아마 오답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했던 부분인데 한번 체크하는 의미에서 풀어봤습니다. 이거를 내가 먼저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실수를 해봐야 좀 더 기억이 잘 날 텐데 안타깝네요. 하지 말 걸 그랬나요? 넘어갈게요. 194번 또 하나 더 풀까? 이거 은근히 많네. 그럼 198번이나 하자. 194번은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의외로 못해요. 근이 알파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방정식에. 198번 할게요. 아, 글씨를 조금만 더 작게 쓸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빼기 k 더하기 2의 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래요.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 그러면 실수 k가 뭔지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하시오 하는 거 보니까 2개 이상 나오나 봐요. 값이. 하나만 나오면 k를 구하시오 할 텐데 다 구하시오라고 한 거 보니까 2개 이상 나오나 봅니다.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 원래 우리 보통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방금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두 근을 알파, 베타. 아,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아, 일단 이거 지우고 하자. 풀다가 모자라면 여기 써야지. 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보통 쓰는데 연속하는 정수는 일씩 커지는 거잖아. 반대로 일씩 작아지는 거 봐도 되고, 그치? 일씩 커진다는 것 때문에 굳이 베타라고 두 문자 쓸 필요 없이 하나가 알파, 하나는 알파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빼기 1도 상관없습니다만. 이해 가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근을 다음과 같이 논다. 그리고 알파, 베타 내용과 비슷한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 이런 거죠. 자, 두 근을 합친다? 이게 두 근을 합친다 이거죠? 원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베타 대신 이거 쓴 거니까요.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두 근의 합이 k 더하기 2인 건 이해 가나요?
두근의 곱은요. 원래는 알파 곱하기 베타지만 이렇게 쓸게요. 두근의 곱은요. K 더하기 3인 거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을 푸는 일종의 연립방정식 풀기입니다. 문자 알파와 K 두 개죠? 식도 두 개예요. 문자도 두 개고 식도 두 개면 풀 수 있다고 배웠고 연립방정식까지는 배웠지, 니들. 연립방정식 풀이 고등학교용 연립방정식의 핵심이 뭐야? 고등학교용.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뭐 강한법, 대입법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 기본은 뭐죠? 배웠잖아. 배웠다며. 1차를 2차에 대입한다예요. 위의 식은 1차식이고 아래 식은 2차식인 거 보여요? 위의 식은 뭐 2알파 더하기 1은 K 더하기 1차식이고 아래 식은 이거 알파 조금 나오잖아. 그치? 이거 2차식이야. 그래서 위의 식을 아래 식에 대입할 건데요. 이거 K 구하는 거잖아. 그치? K를 소구하는 게 더 쉽긴 한데 K를 소구하자. 원래는 K만 구하는 거라서 알파를 소구하는 게 더 편한데 알파를 소구하려고 봤더니 이게 분수가 나오네. 2알파다 보니까 나누기 2하면은 분수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할 테니까 그냥 K를 소구할게요. 요 식에서 K가 뭐죠? 2알파 더하기 1에서 2가 넘어갔어. 2알파 빼기 1이죠. 이해 가요? 첫 번째 식에서 요거 2알파 더하기 1이잖아. K는 2알파 빼기 1. 이해 가요? 요거를 요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방금 말했죠? 1차식을요. 2차식 쪽에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그럼 좌변은 뭐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죠? 우변은 대입했으니까 2알파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겠다. 그치? 이항하면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2는 0이라서 인수분해가 알파 빼기 2 알파 더하기 1로 될 거라서 알파 값은 보다시피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파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 알파를 요식에 대입하면 K 값도 두 개가 나오겠죠. 알파 2를 대입하니까 K 얼마가 나오고요? 3.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요. 마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K 값을 다 구해봤습니다. 한 문제만 더 시간이 지금 수업한 지 47분째예요. 47분 54초.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합시다. 원래 중학교는 1교시 수업 시간이 45분이죠? 고등학교는 50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치를 때 수학 시험에 혹시 들어봤어요?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모의고사 수학 시간이 몇 분인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일명 수능 시간. 수능 때 수학을 몇 분 동안 시험 보는지 못 들어봤어요? 수학 시험 시간 100분입니다. 100분. 1시간 40분 동안 수학을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길래 그치? 100분 동안 할까?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늘려봐야 될 거야. 그 시간을. 그 공부 시간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4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건 초딩이고요. 중딩부터는 이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해야 될 거고 고딩부터는 1시간 반 또는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가 돼야 될 거예요. 이해 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201번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내부에 한 점 P를 적당히 잡았어요. 그래서 가로선, 세로선을 그어서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 4개로 쪼갠 겁니다. PFC지? 여기 색칠된 부분이네. 요거 그쵸? 요거에 둘레는 28, 넓이는 46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AE라는 길이, AE를 요 길이군요. 그렇죠? 요 길이와 그 다음에 AH 요 길이, 요 두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예요. 네모와 세모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기. 간단해요. 뭐 가로, 세로가 필요하겠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렇죠? 뭐 가로를 A라고 할까? 세로를 B라고 하면요. 둘레가 28이야 라는 얘기는 2A, 2B의 합이 28이라는 얘기니까. 그치? 우리한테는 A 더하기 B가 14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넓이가 46이야 하니까 A 곱하기 B가 46이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해 가죠? 근데 네모는 누구예요? 네모는 10에서 B 빼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모라는 길이는 10에서 B를 빼는 거고요. 세모라는 길이는요? 10에서 A 빼는 거죠? 이해가지? 원래는 이건 알파, 베타라고 쓰려고 했다가 알파, 베타도 있고 A, B도 있으면 헷갈릴까봐 내가 일부러 지금 도형을 이용했는데 뭐 편하면 알파, 베타로 쓰세요. 그럼 네모랑 세모랑 더한 거 이게 일종의 두근의 합 아닌가요? 얘네 둘의 두근이라며. 그럼 두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말 그대로.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면은 10 빼기 B랑 10 더하기 A랑 더하는 거니까 20에서 A 더하기 B를 빼는 게 돼버려요. 그쵸? 근데 A 더하기 B가 14니까 14 대입하면 얼마 나와? 이거 6 나올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네모랑 세모랑 곱하는 거 이게 뭐예요? 두근의 곱이죠? 그쵸? 두근의 곱. 네모, 세모 곱하는 거. 말 그대로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은요. 보시다시피 10 빼기 B랑 10 빼기 A랑 곱하는 게 됩니다. 전개하면은 100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플러스 AB까지. 이거 이해 갑니까? 뭐 쭉 전개하면 금방 알아요. 100 빼기 10A 빼기 10B 더하기 AB라서.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 값인 14를 대입하고 A 곱하기 B 값인 46을 대입하면 얼마인지 나오겠다. 그치? 146에서 140 빼는 거니까 6 나오겠다. 그치?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두근의 곱이 6인 것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두근의 합도 6이고 두근의 곱도 6인 거죠. 그런 2차 방정식이 뭐겠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6은 0이 되겠죠. 그쵸? 이해 가요? 물론 여기에다가 얼마인가를 더 곱해도 돼요. 양변에 5를 곱해도 되고요. 양변에 10을 곱해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2차항의 개수를 1로 놔라라고 해서 여기 1로 시작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